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GTA의 사자자리 신년 운세입니다. 태어난 날과 띠의 간섭으로 살짝 비껴나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쁜 내용은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시고 좋은 내용은 이웃님들에게 힘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현재 상황 혹은 1월달 상황, 금전운, 건강, 아랫사람과의 관계, 여가생활 또는 여행, 그리고 연애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사자자리 분들이 상당히 바쁘실 수도 있고요. 혹은 1월달에 좀 많이 생각지도 않게 예기치도 않게 많이 바빠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와 연관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에이스 동전으로 뜬 걸로 봐서 금전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금전 활동이겠죠. 금전 활동과 좀 바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교통과 관련해서 비행기 탈 일이 있다. 혹은 해외로 갈 일이 있다. 꼭 해외가 아니라도 국내도 뭐 제주도나 이런 곳은 비행기를 타셔야 하죠. 그런 것처럼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서두르다가 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쁘게 일에 임하시다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매달린 걸로 봐서는 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다리 부분 혹은 하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산행을 하시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다리를 삐걱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좀 바쁠 때 설치게 되면요. 항상 기본 평균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바빠도 마음으로는 여유를 갖고 일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놓치기 싫어서 좀 바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일에 대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자신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안 되는 거니까 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쁘게 설치더라도 일에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돈보다는 직장 생활하면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은 항상 누구나 목말라 하잖아요. 여유가 많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 정도 그냥 안정권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 카드로 봐서 제가 부정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넘쳐난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보니까
금전과 관련해서는 사람들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벌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즐기려면 돈이 한두 푼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한턱 쏠 수 있는 그런 금전의 여유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동료 또래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동료 또래들 중에는 그나마 금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 6개의 카드 중에 메인 카드가 지금 하나, 둘, 3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건강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카드가 떴어요.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혀 예측이나 예상할 수 없었던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바쁜 거와 연관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와 연관되면 내가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좀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을 조금 경험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육체적인 어떤 그 문제보다는 좀 정신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을 너무나 정신없이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혼탁해져서 건전한 생각을 하실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에게서 조금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예, 안전방의 큰 느티나무 아래 남녀 한 쌍이 보이죠. 이 느티나무는 나의 의지처인 집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미혼인 분들은 남친에게, 아니, 그러니까 파트너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인 치유나 힐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죠. 의해서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나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어떤 야망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정신적으로 약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강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해진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좀 강해지실 수 있거든요. 아직 그 사자자리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이로 치면 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건강에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는요. 아랫사람과의 관계인데 또 사자자리 분들이 아랫사람을 리더하는 사람 관계와 관련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단지 자신의 어떤 건강을 조금 보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자자리는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고요. 또 아랫사람이 나의 어떤 그런 지위나 지시에 좀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선 아랫사람과의 관계 조금 더 볼게요.
사자자리 분들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아랫사람이 사자자리 분들을 좀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마도 반항하거나 사자자리 분들을 뭐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친화력 있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아랫사람 통솔을 좀 잘하시나 봐요. 아랫사람을 통해서 사자자리 분들은 앞으로 일과 연관해서도 승승장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아랫사람 수와인의 어떤 그 협동이 타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여가생활과 관련한 여행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행을 한다면 멀리 가는 여행보다 좀 가까운 여행일 가능성도 있고요. 바닷가 부근의 여행일 가능성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가서 이제 화로회 같은 거 이런 것도 경험하시게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 정신적인 어떤 힐링과 관련한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심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실 수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여가생활과 관련한 여행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본인한테 나쁜 기운이 많이 쌓일 수 있잖아요. 이런 그 나쁜 기운은 이런 어떤 여가생활이나 가까운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여가생활을 좀 많이 즐길 필요가 있다. 그게 매주든 아니면은 뭐 보름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그거를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하는 것이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원동력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연애이거든요. 남성분이라면 완전 이상형의 여인이 출연할 수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그 사자자리 분들이 여성이라고 한다면요. 연애와 관련해서 조금 외로우실 수도 있고요. 또 숫자 2로 봐서 두 사람 중에 중간에서 좀 갈등하실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양다리면 비밀로 인해서 두 사람에게 다 솔직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경험하시게 될 수 있고 또 혹은 그 사자자리 분들이 소극적인 분은 아닌데 뭔가 솔직하게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던가 드러내지 않아서 연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연애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으실 수 있고요.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까칠하게 하거나 예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검이 보이죠? 이 검을 잘못 휘두르게 된다면 상대를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어떤 가볍게 생각하는 연애에 대해서 조금 달콤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받은 상대가 나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좀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연애라는 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 해서는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연애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연애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 일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높이 두고 거기에 조금 집중하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음, 이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신다면은 충분히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연애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12개의 카드를 한 번에 다 못 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필게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보셔도 되고요.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결혼운, 직장운 또는 새로운 일의 도전, 그리고 문서, 후원자, 윗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선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하신 분이라면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혼분들이라면 이게 둘이 있는 그림이 아니고 혼자 있는 그림이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애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성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큰 거죠. 조금 더 볼게요. 결혼은. 사제살이 분들,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의 기회가 온다고 지금 떴네요. 에이스 지팡이. 음, 잡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카드는, 완성, 완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종료하고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연애를 종료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면 결혼이겠죠. 근데 사자살이 분들이 소극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이게 숫자 4라고 봐서 4개월 후에 결혼하게 된다. 이 7월 달이니까요. 4개월 후면 1, 2, 3, 4 이때 결혼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정이 있다면 사자살이 분들이 2020년 11월 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우선 사자자리 분들은 결혼의 기회도 오지만 좀 좋은 결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본인이 좀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결혼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하시고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경우는 그래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니까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우선 해보자 하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이도 생기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1년에 몇 번씩 이혼의 위기는 와요. 그래도 결혼하시는 게 옆에 짝지가 있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직장운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의 자리인데 우선
왕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진급의 가능성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주변에서 본인이 하는 일에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서는 본인의 분야에서 문어다리 형태로 좀 더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승승장구라고 볼 수 있는데 겁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예민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보세요. 음, 그 직장 내에서 그 지위는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이 지위에 걸맞는 보수가 아니라고 사자자리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용 위에 올라타면 뭐해? 수익이 부족한데, 대가가 부족한데, 보상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검을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그 보수가 좀 적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좀 화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음, 본인이 회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참았다가 한 번 더 끌어오르면 그때 자기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완전 안 하는가 보다는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섣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참았다가 두 번째 다시 뭔가 끌어오르면, 분노가 끌어오르면, 그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든 아니면 본인 개인적으로 그, 나에게 보상해주는 사람에게 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네, 문서와 관련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완전 부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한데 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예,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인 것 같아요. 뭐 보석도 갖고 싶고 정력도 세지고 싶고 미모도 갖추고 싶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싶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환상의 어떤 그 모습이기 때문에 꿈에서 잠에서 깨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음, 문서를 사자자리 분들이 갖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보통 문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혼은 아니겠죠. 아가씨나 청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면 뭐 나와 배우자와 그리고 뭐 시댁이든 친가든 이렇게 어떤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만 뭔가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 주변 사람이 필요하다.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로 의견이 맞아 떨어져서 내가 문서 받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야, 이걸 어떻게, 음, 음, 아직은, 문세를 갖기에는 사자자리 분들이 부족한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조금 채워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주변의 도움을 얻더라도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의 레벨의 비축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과 관련해서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매너 있게 윗사람에게 대할 수 있겠죠. 사자자리 분들이. 그러면서도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윗사람과 관련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랫사람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대하고, 윗사람한테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랫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너의 말도 맞네? 수렴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고, 윗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윗사람이, 들어보니까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주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고, 윗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도 흥 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충돌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내심과 예스 예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사자자리 분들이 기존에 사귀고 만나오던 친구보다 새로운 친구에게 좀 더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파도는 늘 같은 파도가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왔다가 가고 또 새로운 파도가 왔다가 가고 그날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음, 예, 그 새로운 친구를 만나실 수 있다? 그럴 정도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친구보다 새로운 친구에게 더 신경이 많이 가고 호기심이 많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기존에 있던 친구에 비해서 새로운 친구에게 호기심을 갖고 연락도 많이 하거나 하는 모습. 새로운 게 좀 신선한 느낌이 드니까 좋아 보이기는 하겠죠.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동료 또래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자자리 분들 중에 여성분이라면 남성이 출연할 수 있어요.
근면성실한 모범적인 남성이 출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에 있던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액션을 많이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제가 봤을 때 동료 또래의 느낌으로 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윗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었는데 나를 좀 많이 챙겨주고 혜택을 주었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신경 써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예민해질 수 있거나 화가 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조언을 드리기는 살짝 어렵지만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짝 불안한 일이 생긴다.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변할 수도 있죠. 사랑도 그렇고 부모 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부하 직원에 대한 사랑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죠? 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윗사람이 부하 직원에 대한 사랑이 또다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또 승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2020년 사자자리의 신년 운세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구독, 댓글, 좋아요에 감사드리고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